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네이버, 카카오, 통합 블록체인 재단이 발표한 내용 중에 추가된 용어가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통합재단이 뭐 여러 가지 이 사업활동 섹터들을 나눠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뭐 향후 계획, 뭐 로드맵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안 났으니까 로드맵은 뭐 추후에 간추려서 우리가 정리해서 나올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는 나왔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목적은 단 하나죠. 제가 보기에는 이 네카 코인, PTT 코인을 해도 되고요. 아직 정식 명칭 이제 30일 나오니까 이 네카우 코인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진행하는 나아가는 방향은 이 유저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다. 기존의 대기업, 모기업, 네이버나 그 다음에 카카오 이 유저들이 많잖아요. 아시아권에 이 유저들을 블록체인상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안들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이제 외부 어떤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생태계적인 어떤 큰 그릇에서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유저들을 모집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돋보였던 것이 뭐였다? AI라는 용어였죠. 이 재단의 발표에서도 가장 최근에 오프라인 행사에서 발표에서도 이 AI 이 사업을 블록체인과 연결시키는 뭐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블록체인의 장점이 있고 AI만의 장점이 있는데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AI가 같이 간다. 좋다 이겁니다. 요새 AI 안 하면은 힘들 분위기죠. 전 세계적으로 코딩이 들어간 플랫폼이다. 어쨌든 플랫폼 사업을 한다. 그 플랫폼의 색깔이 무엇이든 사업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AI는 다 때려 박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카코인 이 통합 블록체인 재단도 기존에 모기업이 AI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AI 사업 지지부진하지만 크게 글로벌적으로 뭐 성공을 거두고 있거나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그런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잖아. 대기업들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고 있으니까 이 블록체인 사업군도 당연히 이 AI 사업을 접목시키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그냥 뭐 그냥 시류에 맞춰서 뭐 시대 그동안에 욕 많이 처먹었잖아요. 그동안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토인 가치가 하락하면서 욕먹은 측면이 있다. 근데 회사 관계자는 뭐 임원분들이나 뭐 연병 아니고요. 연명하기 위해서 통합재단 뭐 출범하는데 그냥 뭐 자리 지키기 위해서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요 AI 분명히 좀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좋다 이겁니다. AI까지는 해내야 된다. 그런데 역량도 있고, 아이씨, 모 회사한테 만약에 본인 그 재단의 어떤, 그 뭐 인력이나 개발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AI를 또 충원을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런 측면이 아니고 기존에 모기업들이 개발한 부분들, 그런 기술력들, 요거에 대해서 때를 쓰면 될 거 아니야. 에? 막말로. 해줘. 그럼 우리 통합 블록체인 이거 우리 왜 만든 거야?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네카코인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냥 어? 다 알아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줘라. 이거죠. 아니면 인력도 여기 파견 근무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네이버 AI 사업팀, 개발팀. 그래서 블록체인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좀 도와줘라. 뭐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맨 땅에 헤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 네카코인 재단이. 그죠? AI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술력들, 모회사들의 엄마 아빠의 그 기술력을 좀 따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기존의 그냥 서비스에 입히든. 뭐 그런 방향이 될 것도 같고요. 어쨌든 좋다 이겁니다. 또 사설이 길었죠. 근데 AI까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최근까지는 향후 계획 중에
AI 서클에 요것만 잘해도 욕 안 먹죠. 박수 칠만하다. AI사만 잘 운영을 해도 블록체인 거 잘 엮어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꼈다 이거죠. 최근의 기사에 뭐다? 여기 보시다시피 RWA가 갑자기 들어갔다. 그 전에 발표에서는 RWA라는 부분이 없었거든. 시류에 맞춰서 또 RWA가 또 그 사이에 좀 유예기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최근에. 왜냐하면 그동안 뭐 2월 달에 통합재단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6월이나 돼서야 이제 메인넷이 출범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또 요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죠. 하루아침에 또 뭐가 나오고 뭐 어떻게 나올지 뭐가 나올지 뭐 예상도 못하는 뭐가 뜰지 예상도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 예. 그런데 뭐 그전에도 뭐 이 RWA 실물 자산 토큰 이 RWA 같은 경우는 많이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게 요새 최근에 뭐 블랙록의 그 회장님 앞으로 모든 자산은 RWA 실물 자산화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발언,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거기에 투자하겠다, 뭐 그런 어떤 발언, 이게 이제 좀 큰 충격을 줬고요. 어찌 보면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지금 뭐 AI랑 코인계에서는 그 다음에 RWA 뭐 요게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RWA를 그냥 이러한 시류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래 AI까지 했는데 RWA 뭐 우리가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넣어볼까? 뭐 이런 취지로 했다면은 또 나중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또 욕을 처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고 그냥 막 남발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된다. 뭐 나중에 뭐 1년 뒤든 뭐 3년 뒤든 5년 뒤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또 실망할 거다. 유저들은. 또 투자자들이나 홀더분들은 또 이 네카 코인, 좀 뭐 못난 것들이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생겨지나 했는데 결국에는 못난 것들과 못난 것들이 만나가지고 더 못난 것을 낳았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은 잘하겠죠. 잘해야지. 그 정도 규모면. 그래서 RWA를 한다는데 이 RWA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는 용어가 있죠. 뭐냐면 기존에는 RWA라는 용어보다 뭐가 더 많이 언급됐냐면 STO였죠. STO. STO와 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이렇게 막 분명하진 않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WA를 네카 코인에 한다는데 이 AI가 성공했다. 제 생각은 그래요. AI가 성과를 내든 AI 망했어. 하지만 RWA에서 성과를 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모든 이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잡아도 이 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대박 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잘 될 거고 이게 유망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진짜 1등이 되고 상위권에 들어가는 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이 되기까지의 그 노력과 의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죠. 뭐 잘 될 거라고는 알거든 그 분야가. 하지만 거기서 1등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든 아니면은 요 RWA 실물자산 토큰 요 부분이든 이 네카코인 재단에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은 성과를 보이면은 대단한 그런 부분들이 된다. 장난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뭐 글로벌 시가총액 뭐 10위권 안에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RWA만 잡아도 RWA가 글로벌 지구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요 대한민국의 RWA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날 겁니다. 요것만 우리나라만 잡아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RW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참여하게끔 이 네카 코인에 유도를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게임 끝일 수가 있다. 글로벌로 안 가도 돼.
글로벌 랑가드. 부동산만 해도 실물자산. 이 부동산을 RWA 이렇게 했다. 이거를 성공시켰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부동산의 우리나라 전국의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경단이죠, 경단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1%라도 담아낼 수 있다. 라면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또 3,000% 샜네요. 실물 자산, RWA는 실물 자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다 앞서 얘기한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있든 예를 들면 예술품이 있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NFT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NFT 기술이 여기서 이제 아마 많이 활용될 거다. 그동안 주간의 시장이었잖아요. NFT가 길을 못 폈는데 이 RWA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NFT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뭘로 이어집니까? 조각 판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STO도 연결이 되지만 이 NFT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또 RWA다. 이 실물 자산을 쪼개는 거다. 내 건물을 강남에 내가 1,0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응? 강남에 내가 1,0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부자네. 그럼 딴 거 안 해도 되는데 이 1,000억짜리 건물을 내가 갑자기 재무적인 문제가 생겼어. 큰일 났어. 돈을 빨리 유통을 해야 돼. 어느 정도는 한 20% 유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필요해. 그런데 이 1,000억짜리 건물을 그래 부동산에 내놔. 그럼 팔리냐고. 이게 내년에 팔릴지 내일 팔릴지 아니면 안 팔릴지도 모르죠.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러나 이거를 조각 판매 나누는 거죠. 뭘로? NFT화 하는 거야. 어찌 보면은. 그래서 200원째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런다라는 부분이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지분을 넣어주고 실무자니까 넣어주고 다음에 요거의 가치가 오르면은 그만큼 요 NFT나 요 토큰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보유자의 어떤 그 가치들이 지분 가치도 올라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쪼갠다. 그 자체로 보면은 RWA라는 그 용어가 어울리고요. STO는 뭐냐면 그러니까 증권 들어가면 돼요. 증권. 스크리가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쉽게 보냐면 이거는 자산이고 요 STO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어떤 업체. 이 업체가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죠. 제품을 만들 수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나 그러나 요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개념이다라고 보통 현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지분.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다. 결국 주식을 토큰한 거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RWA는 보다 자산의 측면이다. 자산. 이 자산을 쪼개는 거다. 그렇게 토큰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구분법.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RWA는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는 거고 STO는 기업, 그러니까 회사, 가치 이런 걸 나누는 거다. 지분을 주는 거다. 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과 더불어 배당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주식이니까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RWA도 배당이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 주식이고 자금 조달 그렇죠. 회사도 이제 ICO, IPO 이런 거 하잖아요. IPO 하잖아요. 주시장에서. 그럴 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이 있죠. 목적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예를 들면 코스닥 전통적인 금융 그런 거래에 있어서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잖아요. 거기에 입성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아쉽게 떨어졌어. 혹은 요 정도 코스피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스펙은 못 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엄청 많겠죠. 주시장을 목표로 하는 거래소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중소형 업체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보다 STO의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금은 조달해야 돼. 우리 회사의 지분을 파는 거잖아요. 주식도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자산을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거죠. 개인들이나 기관들에게. 그리고 이 회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는 거고 기간에 걸쳐 이런 부분들
이게 STO인데 이 STO 그래서 이제 작년 뭐 재작년부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 STO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금융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체를 만들어서 요 STO 시장이 워낙에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은행 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깁니까?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사죠, 증권사. 예, 뭐 예를 들면 무슨 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증권사가 끼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가 낀다? 플랫폼 회사, 플랫폼 업체. 이렇게 이제 보통 이 세 놈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뭐 만든다는 얘기예요. 은행, 증권사, 플랫폼 업체 같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STO 거래소, 주식시장 거래소, 코스피처럼 그 뭐 코인화하는, 토큰화하는 업체를 지분을 쪼개서 그런 어떤 거래소,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곽도원, 제가 곽도원, 뭐 세미그레이시라는 제가 무슨 고구마 사업을 한다. 고구마 재배 사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코스피는 못 들어갈 거 아니야. 무슨 고구마 사업이 코스피에 들어오냐. 코스닥에도 못 들어올게. 그럼 나는 상장하고 싶은데 그럼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야 된다? 아니 있네. 뭐가 있어? STO 거래소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내 회사 가치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코큰 주식가치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래소, 요 시장 얼마나 크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크겠냐. 엄청날 것이다. 뭐 법률적인 어떤 요소를 갖추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있다. 그냥 만들고 싶다고 뚝딱 만들면 안 돼요.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구상은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STO는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됩니다.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주식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봐야 돼요. STO는. 회사의 가치를 쪼갠 거니까. 그걸 토큰화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법률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요 은행이나 증권사 이 플랫폼 업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또 조건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한 플랫폼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수십 개야 지금 뭐 농협,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여러분 다 아는 그런 금융사들이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하나씩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요 STO 사업 다 해보려고 어떻게든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10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증권사처럼 STO 거래소도 10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금융위원회에서 몇 개까지 허락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뭐 자격이 되면은 뭐 10개, 100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처럼.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RWA는 그래서 요 STO와 또 길어진다. 또 1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게 문제죠. 어쨌든. 요거의 구분은 뭐다? RWA는 실물자산, STO는 증권 같은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RWA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네카코인 재단도 이러한 방향으로 RWA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그냥 간단한 한 사례, 여러 가지 RWA 시장 중에 한 사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쉽죠? 어찌 보면 제일 간단하고 심플한 생각이죠. RWA를 적용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미국 국채, 미 국채를 토큰화한 겁니다. 토큰화해서 그 시장 규모가 2023년에 한 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1월 말, 작년 11월 말에는 한 8배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국채를 토큰화한 거야.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정해 줄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자 줄게 이겁니다. 우리 국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플랭클린 템플턴, 뭐 다 들어갔고 국제적인 자산운용사죠.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 이더리움 ETF 상품도 얘네들이 SEC 이제 신청을 했던 그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입성했죠. 플랭클린 템플턴. 인베스먼트가 발행한 규모가 3억 3천만 달러, 약 42%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이죠. 요 기업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 플랭클린 템플턴 인베스먼트도 ETF 시장에서는 좀 길을 못 펴고 있어요.
워낙에 쟁쟁한 그런 자산운용사들 블랙록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프랭클린 인베스트가 선택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스텔라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네카 코인 우리가 통합 블록체인 메인넷이 나오잖아요. 메인넷. 메인넷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이냐 이거죠. 이 메인넷을 그냥 제공하는 우리 메인넷을 써주면 땡큐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냐. 실물 자산 이런 여러 가지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랫폼 업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실물 자산 플랫폼 업체들. 얘네가 우리 네카 코인, PDT 코인 메인넷을 그냥 써주기를 바라는 거냐. 그러면 이걸 그냥 생태계로서 그냥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끝날 거냐. 라는 부분. 지금 얘네들처럼 이 스텔라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금융권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제3국, 뭐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 그쪽에서 금융 거래를 위해서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스텔라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요 마찬가지로 네카 코인도 메인넷만 제공되는 그런 선에서 끝날 것인가? 예. 그러면은 급격한 성장.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불에다가 꺼져가는 그 불에 기름을 붓는다. 그 정도의 뭐 활 타오르게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떤 업체가 들어와 주길 기다리는 그런 부분으로 끝나면은 이걸 활성화시키기 쉽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 제 생각은 그래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돼. 네이버나 카카오 이 통합재단이 RWA 시장 지금 누구도 치고 나가는 업체가 없죠. 그냥 뭐 어떤 소규모 업체 RWA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업체들은 여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냥 메인넷은 그 역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연결시키는 거지. 연결시키는 거고 이 어떤 뭐 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RWA 플랫폼 이런 것을 좀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떠냐. 왜냐하면 왜 굳이 PDT 코인으로 들어오겠냐 이거죠. 우리나라만 한정하면 모르겠는데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 다른 코인들도 많잖아. 다른 메인넷, 더 좋은 메인넷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인넷으로 들어가지. 지금 글로벌적인 유명한 뭐 아발란체, 폴리곤, 솔라나 예를 들면 여기 스텔라도 그렇고 그런 메인넷 들어가지 왜 우리 클레이튼이나 피니시아 뭐 예를 들면 통합이 메인넷에 들어오겠냐. 이 RWA, 이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좀 뭔가 유인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유인책.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통합재단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시류에 맞춰가지고 요번에 이제 기사를 낸 거냐. RWA 시장 이거 활성화시키겠다. RWA 하겠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조금씩 있었어요. RWA.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가 활성화 노력에서 조금 기사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작년 6월 노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그룹인 거버넌스 카운슬에 크레더를 추가했다. 크레더라는 업체입니다. 이 크레더를 추가를 했다라는 어떤 뉴스가 떴어요. 그러면 이 크레더가 뭔데? 크레더가 뭔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이제 골드. 요새 금값 엄청 떴잖아요. 골드. 이 골드를 토큰화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크레더가 실물 예치 금 기반 코인 발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 실물 자산. 그래서 클레이 스왑의 금 RWA 토큰 온보딩, 클레이 스왑의 그 RWA 금 관련된 실물 자산이잖아요. 대표적인 실물 자산을 볼 수도 있죠. 이 금만 잡아도 이 금만 잡아도 대박이죠. 금만 잡아도. 자, 크레드는 한국금거래소를 계열사로 둔 IT 서비스 기업 IT센그룹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 BPMG의 합작법인으로 실물자산인 금을 토큰화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클레이튼 기반의 어떤 그 메인넷을 사용한다. 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한 이 금을 담보로 골드 NFT 나오잖아요. 골드 NFT를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순도 99.99 실물금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집안에 금고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엄청난 그 금을 가가지고 뭐 거래소에서 팔고 혹은 개인적으로 뭐 핏비 거래를 한다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뭐 무거운데 뭐 거기서 거래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뭐 개인적으로 하진 않죠. 금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중개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럴 때 수수료 부분이나 그 다음에 세금 이런 부분이 좀 크죠. 그런데 그거 민감한데 이 RWA 골든 NFT화 하면은 이 수수료가 저렴하죠. 수수료가 저렴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이게 어쨌든 간에 토큰의 그러니까 전송이니까 지금은 금의 전송이라 실질적으로 토큰의 전송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전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가세가 없어. 부가세가 없다. 그냥 개인 거래다. 이거죠. 개인 거래. 개인 거래. 금을 개인 거래한 거다. 그래서 국가에 낼 세금이 없는 거다. 부가세 10%. 그러니까 최소한 종합적으로 10% 이상 기존의 어떤 거래 방식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내가 거래할 수 있다. 마이너스 안 보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RWA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다. 금만 딱 하더라도 부가세가 없어. 이게 크죠. 크죠. 이런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거래소로 오프라인으로 안 하니까 그만큼 서비스 비용도 적은 거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이런 것을 본인의 생태계에 꼈었죠.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좀 정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PDT 메인의 이 RWA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그럼 이 네카코인 재단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앞서 얘기한 그냥 플랫폼과의 연동 여기 네카코인이 있어 네카 우리 네트워크 있어 여기에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RWA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들어와라, 들어와라. 우린 열어놓고 있겠다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냐. 예. 뭐 영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해? 요 A라는 회사가 RW 뭐 은을 뭐가 한대 은 사업을 한대. 그러면은 연락해봐야지 우리한테 들어오게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해외 글로벌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 적극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면 힘들 수 있다. 그냥 메인넷 제공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치면은 그래서 여기에 그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왜? 경쟁자들이 뭐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 그런 메인넷들 엄청 많잖아요. 들어오라고 열어두고 있는. 좀 더 개방적인. 훨씬 개방적인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합니다. PDT 자체의 RWA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만들어 봐야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외부 업체들이 여러 외부 업체들이 정말 다 구미에 맞는 야 안 들어가면 안 되겠어. 여기 RWA PDT RWA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야 여기 들어가면 그냥 일사천리야. 그냥 뭐 그냥 쉬워.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쉬워. 그리고 간편하게 잘 돼 있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활성화돼 있어. 여기 RWA만 모아놨대.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좀 종합적인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지금이라도 이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시장 키우려면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로 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우선은 국내 시장만 잡아도 이 RWA 시장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다. 부동산만 잡아도 끝나요. 부동산의 뭐 토지나 건물, 그냥 건물만 잡아도 끝나요. 우리나라 건물. 여러 빌딩 건물들이 엄청나. 강남만 잡아도 되겠다. 강남.
이 건물들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다 실물 자산화 하는 거죠. 예,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플랫폼. 아니면 플랫폼 업체들을 담는 플랫폼이 되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플랫폼을 좀 처음에 출시를 하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지 시장도 덩달아 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뭐 길거리에 보면 부동산에다 뿌리는 거야 막말로. 예, 부동산에 매뉴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어떤 부분들 뭐 불하겠지만 다 갖춰 가지고 이 부동산 업체들한테 이런 내용도 뿌리는 거예요. 부동산 업체들이 이 건물은 RWA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 집주인한테 좀 소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집 팔기 힘드시죠? 내놨는데 아직도 안 파시죠? 안 팔리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RW 실물자산에서 토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네이버랑 카카오랑 믿을만 하잖아요. 플랫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올리시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돈을 유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럼 얘 뭐 있어? 뭐 직방 같은 거 있잖아. 직방. 부동산 중개업체 직방. 직방 규모 엄청 직방, 다방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오피스텔만 해도 끝나. 예? 직방. 여기서 이 부동산 업체잖아. 여기랑 연계를 좀 해보던가. 예? 직방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있잖아요. 올라온 데이터들.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유저들 있잖아요. 직방 유저들 있잖아요. 다 건물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자산에 대한 처리, 유동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급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준다. PTT가. 아니, 뭐, 이런 직방까지 갈 필요 없잖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자체적인 어떤 부동산의 섹터가 있잖아요. 물론 뭐 오라클 뭐 서비스도 어떻든 간에 뭐 데이터를 제공받는 거겠지만 외부 업체로부터 어쨌든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부동산 섹터가 있잖아.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하던가 해서 요 부동산 관련된 RWA 요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단 대표가 가가지고 아이씨 네이버 요 부동산 그 데이터 있잖아요.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련해서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부동산 좀 죽어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뭐 할 거 뭐 있어? 정보만 제공하는 거지. 그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법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쉽게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실물 자산 토큰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뭐 그 모기업에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 다른 어떤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 혹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부동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만 딱 해도 장난이 아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말로는 쉽죠. 저는 뭐 말만 하니까요. 예, 말로는 쉬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부분들이 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또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켜보고 있다가 뭐또 여러 가지 뭐 금지라고 할까요? 금지나 뭐 어떤 조건 뭐 이런 것을 또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RW 시장이 되냐 이거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RW 시장 확대하겠다. RWA 업체들 들어와라. 이러면 들어오냐 이거죠. 안 들어온다.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컨택트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용이한 면이 있으니까 국내 업체들 몇몇은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큰 정말로 큰 그런 어떤 규모로 키우고 싶다. 세계적인 RWA 플랫폼으로 키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이 네이카코인에서 갑자기 그냥 눈치껏 RW 뭐 각광을 받으니까 RW에 집어넣어야지 사업군에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이거를 얘기를 했다면은 나중에 또 욕 먹습니다. 깔라면 제대로 하셔라. 제대로 해야 되고 기대하고 있고 실망했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근데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뭐든 AI든 RWA든 어쨌든 거론이 되었으니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